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유권자가 제일 많은 건 수도권이다. 그리고 그 수도권에서는 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한쪽은 서울에서 완승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고 다른 한쪽은 수도권에서 내가 앞선다고 자신합니다. 같은 투표율 숫자를 보고 왜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갈게요. 서울과 경기의 ARS 투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직 투표 안 하신 수도권 당원분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 15일이면 호남 결과가 나오고 17일이면 대전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자, 바로 이 결정적인 시점에 어젯밤 그 투표율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게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신호인지 지금부터 숫자로 냉정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표율이 왜 열세인지 그 비중의 마법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왜 투표율이 이 판의 열세인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왜 어젯밤 그 숫자에 판이 흔들렸는지 딱 보입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바로 비중이라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 최종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느냐, 각 지역 권리당원들의 표를 다 합산하는데요. 여기서 그 지역의 투표율이 중요해집니다. 투표를 많이 한 지역은 그만큼 전체 결과에서 목소리가 커져요. 반대로 투표를 적게 한 지역은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비중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지역별로 봅시다. 서울하고 경기, 이 수도권이요. 전체 권리당원의 약 38%를 차지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최대 표밭이에요. 가장 큰 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최대 표밭에서 어젯밤 투표율이 46%가 나왔어요. 서울 45.31%, 경기 46.74%. 게다가 이건 온라인 투표율만 나온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ARS 투표까지 더해지면요, 서울, 경기 둘 다 55% 안팎까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자, 물론 이 55%는 예측치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하고 갈게요. 자, 그럼 반대로 호남은 어땠느냐? 호남 투표율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온라인 투표 기준으로 보면요, 전북이 20%대, 광주가 25%대에 머물렀어요. 자, 수도권하고 비교가 되시죠? 수도권은 46%인데 호남은 20%대예요.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그 비중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투표율이 낮은 호남은요, 그만큼 전체 결과에서 비중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투표율이 높은 수도권은요, 비중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가장 큰 표밭인 수도권, 그 수도권의 투표율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수도권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정청래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에요. 정청래 후보 본인도 그랬죠. 유권자가 제일 많은 수도권에서 내가 앞선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가 강한 지역의 비중이 커지고 김민석 후보가 기대던 호남의 비중은 줄어들고 투표율이라는 열쇠가 지금 정청래 후보 쪽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불안해한 겁니다. 서울에서 완승을 만들어 달라.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수도권 비중이 커지는데 정작 그 수도권이 미지수니까요. 자기가 믿었던 호남은 투표율이 낮게 나오고 승부처가 돼버린 수도권은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완승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자, 반면 정청래 후보는 여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판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짜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흐름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 지금 태세를 바꾸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언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언론의 변화가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봐요. 왜냐하면 언론은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제일 먼저 눈치채는 게 언론이에요. 그런데 그 언론이 지금 태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주 동안 어땠습니까? 정청래 후보의 목소리요, 기사에 거의 실리지도 않았어요. 정청래 후보가 무슨 말해도 언론이 잘 받아쓰질 않았단 말이죠. 반대로 김민석 후보 소식은요, 지지 선언이든 뭐든 기사가 줄줄이 쏟아졌어요.
자, 그런데 어젯밤 그 투표율이 나온 뒤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청래 후보의 목소리가 기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천지 의혹은 윤리감찰을 해야 한다. 송영길 후보는 사과하라. 이런 정청래 후보의 발언들이 이제 언론에 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3주간 안 나오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언론이 판세가 움직인다는 걸 감지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기사들을 볼까요? 먼저 대전일보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서울 여론조사 정청래 우세, 호남만 믿다가는 폭망. 자, 내용을 보면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지만 서울과 경기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러니 김민석 후보가 호남만 믿고 있다가는 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기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석 기사가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안이라는 매체에서도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건 좀 더 날카롭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김민석 후보의 반면 갈라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 요인이 있는 거니까요. 제가 짚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김민석 후보가 자꾸 반명이니 친명이니 편을 가르는 것, 그 갈라치기가 당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바로 그 대목을 언론이 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김민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요.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리한 기사가 하나, 둘, 셋 줄줄이 나옵니다. 반면 갈라치기 지적, 호남만 믿다간 폭망, 서울 여론조사 열세,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언론이 이렇게 태세를 바꿨다는 건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언론은 이길 것 같은 쪽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 언론이 지금 방향을 틀었다는 건 판세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방증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움직이는 판세, 숫자로 보면 정말 역전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시뮬레이션을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로 따져봅시다. 정말 역전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한 분석가가 돌려본 조건부 시나리오예요.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 전망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세요. 먼저 예상 투표율을 반영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정청래 후보의 1순위 득표율이 약 48%까지 나옵니다. 자, 48%면 과반인 50%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선호 투표제로 넘어가요. 3위인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사람들의 2순위 표가 재분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순위 표,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분석가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송영길 2순위 표의 75%가 김민석 쪽으로 25%만 정청래 쪽으로 간다. 이렇게 최악의 경우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불리하게 잡아도요. 정청래 후보가 약 50.8%로 과반을 넘깁니다.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 30%까지 더해지면요. 이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서거든요. 아니, 앞서는 것도 아니고 동률만 나와도 전체 득표율이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 여론조사 숫자를 한번 볼까요? 가장 최근 국민 여론조사에서요. 전체 국민 대상으로는 정청래 38.3%, 김민석 29%. 격차가 상당하죠. 그리고 실제 반영되는 지지층하고 무당층에서도요. 정청래 38.5%,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앞섭니다. 심지어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당비를 안 내는 권리당원, 이 둘로 나눠서 봐도 정청래 후보가 앞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방금 그 좋은 숫자만 보고 김칫국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요. 조사마다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거든요. 어떤 조사는 서울에서 정청래 후보가 크게 앞서요. 대전일보가 인용한 그 6대2 우세 이런 조사죠. 그런데 또 다른 조사를 보면요. 리얼미터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서울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요. 김민석, 정청래 34.5%. 자,
완전히 반대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정반대로 나올까요? 바로 표본 오차 때문이에요. 서울이라는 한 지역만 딱 떼어서 조사하면요. 표본 수가 적어져서 오차가 커집니다. 지역별 조사는 오차가 7%포인트, 많게는 10%포인트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6대2 압승, 이거 확정처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은 지금 그야말로 안개 속이에요. 어느 쪽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모든 시뮬레이션, 이 모든 숫자가요.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수도권 투표율이에요. 서울이 안개 속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로 안 되면 결국 실제 투표로 승부를 봐야 하니까요. 수도권 당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올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이 조건부 시나리오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 수도권의 한 표 한 표가 이 역전 드라마의 진짜 열쇠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정청래 후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요. 정청래 후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성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이라는 곳이 좀 특별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제2의 고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곳 성남시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바로 그곳이에요. 자,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요. 수도권 유세를 도는데 그 첫 시장 방문지로 하필 성남을 택한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그 뿌리를 함께 지키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말로 대통령을 파는 게 아니라 발로 그 고향을 찾아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성남시장에서 있었던 장면이요.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정청래 후보가 시장에 도착하니까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맞아줘요. 그리고 어느 할머니 좌판 앞에 섰는데요. 할머니가 파시는 둥글레차를 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겹게 나눕니다. 산초기름 이야기, 시골 살던 이야기, 아주 소박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건을 자꾸 더 담아주시니까 정청래 후보가 그만 담으시라고 손사래를 치고요. 잔돈 2,000원 남으면 그것도 챙기시라고 오히려 할머니를 살뜰히 챙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장면은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이죠.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 사람을 대하는 그 진심이 이런 소소한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봅시다. 어젯밤 그 투표율이 공개된 뒤로 우리가 본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한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서울이 미지수라며 완승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그리고 자꾸 편을 가르고 대통령을 방패 삼는 모습. 자,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수도권에서 내가 앞선다는 자신감, 그리고 대통령의 고향을 찾아가 시민들과 손을 맞잡는 진심. 자,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완승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기 전에 왜 그동안 수도권 당심을 얻지 못했는지 스스로 돌아본 적 있으십니까? 자꾸 반명이니 친명이니 편을 가르는 것, 그게 정말 이재명 정부를 돕는 길입니까? 이 질문들에 당당하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당원 여러분, 특히 아직 투표 안 하신 서울과 경기의 당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내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승부의 열쇠는 결국 수도권 투표율이라고 했어요. 여론조사는 안개 속이에요. 서울은 조사마다 정반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믿을 건 딱 하나, 여러분의 실제